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소통 라이브 시사 토크쇼 뉴스프리 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노재필 기자입니다. 네, 오늘 성지영 기자 휴가로 네. 노재필 기자가 대신 나와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뭐 별로 이렇게 늘 하던 거니까요. 예.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잘 부탁을 드리는 것 같습니까? 아무튼 네, 이 남자 두 명이 나와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두 명이서 브로맨스로 한번 오늘 프로그램을 이끌어 볼까 합니다. 자, 오프닝부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부 지역의 장맛비로 그 일대가 초토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휴가를 취소하고 지금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네, 대통령이 사실은 오늘 이제 휴가를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워낙 폭우 피해가 심각하다 보니까 휴가를 취소하고 그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라 이렇게 뭐 지시를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4시 반 현재까지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사망자는 9명, 실종 13명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오늘 하루만 6명이 숨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재민 919명, 농경지 2,329헥타르가 지금 침수됐습니다. 사실 뭐 실종자에 대한 수색 상황에 따라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좀 전에도 들어왔는데 가평에서 한 명이 더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주말 사이에 비가 많이 와서 걱정 많이 하셨을 테고 저희가 MB 뉴스에서 만든 영상 한번 저희 제보 영상으로 그 피해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만 봐도 참 네. 상황이 심각한 걸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민들이 그 망연자실한 표정 그리고 그 도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쏟아지는 그 광경 정말 너무나 끔찍한 광경인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으로 만든 영상이고 오늘 데스크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내준 다양한 영상으로
피해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늘 뭐 상황을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가평에서 펜션 매몰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4명이 매몰됐는데 3명 현재까지 3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 저희가 준비한 그 사진 한번 보시죠. 근데 이게 아침 10시 반에 그 경기도 가평군 신유리 한 야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중장비가 지금 그 매몰된 현장을 이제 복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 펜션 한 동을 아예 그렇죠. 삼켜버린 쓸고 거죠. 내려간 겁니다. 들고 간 거고 뭐 차도 저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참하게 지금 건물 잔해에 지금 쌓여 있고요. 네. 그 집회 당시에 그 펜션 주인 55살 김모 씨하고 딸하고 그다음에 2살 배기 손자, 그다음에 베트남 직원, 베트남 남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구조 작업을 해서 2살 배기 손자가 좀 전에 발견이 돼서 이제 그 여성 시신 2구하고 2살 배기 손자 시신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베트남 남성은 아직 지금 수색 작업 진행 중인데 그 뭐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그 투숙객들은 미리 다 빠져나간 것 같다고 해요. 다행이네요. 예, 추가로 누가 그 안에 또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지금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폭우 소식은 저희가 그 다시 또 일단 후반부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월요일 날 원래 저희가 고정 코너가 있잖아요. 예. 황혜진 선임 기자님 모시고 저희가 아재 정치 현안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타이틀. 네, 월요일 정치 뉴스 알아보는 코너죠. 황혜진 선임 기자의 아재 정치 코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모든 정치 사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바로 부동산 관련법들인데요. 오늘 법사위를 시작으로 아마 내일 본회의에 대부분이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부동산 관련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미 통과된 게 있죠. 부동산 계약 기간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갱신 청구권 2년 더하기 2년 그리고 5% 이상 못 올게 하는 법 그리고 남은 법들이 주로 이제 종부세 다주택자들 집 여러 채 있는 사람들 다주택자들 종부세 최고 6%까지 올리는 법 그다음에 양도세 취득세 올리는 법들 이런 법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회에서 법사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했어요. 퇴장하고 공수처 관련 법 세 가지도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체계하고 자꾸 심사를 하는 거야. 이 법이 위헌 요소가 없는지 다른 법이랑 부딪히지는 않는지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심사를 하는데 그 법하고 부동산 법들이 나머지 법들이 올라와 있는데 통합당 의원들이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고 이제 여당 의원들하고 뭐 정의당 의원들이 만나서 지금 법안 심의를 하고 공수처 관련 3법하고 규칙 개정안을 통과했고요. 부동산 관련 법도 통과하고 내일 국회 본회의 열어서 다 통과시키면 부동산법은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처리가 완료.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세 개 법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2로도 그 갱신 청구권 하는 거, 그다음에 5% 상한을 못 올리게 하는 거. 네, 5% 이상 못 올리고. 그다음에 내일 이제 처리될 법안은 이제 그 전월세 신고제가 사실 있죠. 전월세 신고제도 있죠. 이제 전세 월세 하면 집 빌려준 사람, 집주인, 네네. 세입자단지 신고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국세청에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서 실제로는 내년쯤 돼야지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법은 통과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집을 살 때 취득세 내죠.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 종부세 그렇죠. 내죠. 네. 팔 때는 양도소득세 내죠. 이 모든 단계에서 다주택자들의 그 세금을 높여서 네. 집 투기를 좀 못하게 하고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게 만들고 그런 법들이죠. 네. 그러니까 내일 법안은 사실은 이제 다주택자들을 압박을 해서 매물을 나오게 하는 법안이에요. 그런 법안이죠. 네.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공급책도 사실은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네네네.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내일 뭐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뭐 대략 한 10만 호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네, 10만 호 정도 저 서울 수도권에 더 짓겠다는 건데요. 내일 부동산 관련 당정 협의를 오전에 하고 뭐 국토부 장관도 나오고 해서 이제 그 부총리도 나오고 홍남기 부총리도 나오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도 참석해서 한 다음에 발표할 내용인데 대강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그 뭐 다 알려줬습니다만 태릉 육군 골프장 네. 거기를 한 10,000호 정도 10,000채 정도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가 굉장히 자연이 좋죠. 거기 조경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네. 이제 그 동네 노원구에 있는데 노원구 주민들이 좀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거기가 녹지지구고 경치가 좋은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게 주민들한테는 큰 녹지 자연이 사라지는 거 아니어서 반대를 많이 하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그쪽 우원식 전 원내대표 등
노원구의 국회 선거가 3개죠. 그래서 3명의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당 지도부에 찾아가서 주민들이 좀 싫어한다, 반대가 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당에서 지금 이게 더 큰 문제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고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는 게 더 큰 문제니까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좀 잘 설득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대로 하는 걸로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음마 아파트 뭐 그 유명한 부동산만 나오면 나오는 그 유명한 전 국민이 다 아는 강남의 음마 아파트 대치동 등등해서 지금 재건축 용적률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250%, 300%인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100% 정도 더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층수 지금 서울시에서 35층까지밖에 못 짓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것도 더 올려가지고 같은 당의 아파트를 더 짓게 하고 그 대신에 공공주택으로 좀 회수하고 기부 체납도 받고 이래서 공공주택을 더 늘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포함되어 있는데 한 10만 채 정도 서울에 더 짓는다. 서울하고 그 3기 신도시 뭐 그런 공급 쪽에서 집이 계속 공급될 거라는 신호를 강력하게 시장에 줘서 네. 불안감을 잠재워서 이게 패닉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30대들이 이러다 평생 집 한 채 못 사는 거 아니냐 싶어서 뭐 영끌해가지고 그냥 돈 다 끌어들여서 집 사는 이런 사태를 좀 막고 그러면 좀 그게 좀 식으면 네. 시장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은 민주당이 이 부동산 관련법에 대해서 굉장히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전을 내는 모양새인데요. 왜 이렇게 급한 건가요 지금? 민주당이 마음이 급해요. 지금 이 부동산 문제가 모든 국정 현안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 특히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뭐 중산층 서민이죠. 그리고 특히 연령별로는 30대, 40대, 특히 30대 여성, 20대 여성 지지율이 높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지율이 무지하게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문제고 그 다음에 고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등에서 많이 빠졌다가 지금은 좀 다시 이제 지난주부터 회복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오늘 YTN하고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하락을 멈추고 한 2%포인트 정도 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락세는 멈췄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가장 핵심 지지 기반이 자꾸 흔들리고 180석 가까운 총선 승리 이후 3개월 만에 여당이 오만해지고 국민들과 멀어지고 국민들의 그 감정을 잘 모르고 마음을 잘 못 읽는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이 무뎌졌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오늘 이낙연 의원이 오늘 그 당대표 후보인데 그 연합뉴스 TV, 연합 TV랑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이 감이 많이 떨어져서 국민들의 마음을 잘 못 읽고 있고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위기다. 네. 이게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 위기의식이 크죠.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흔들려서 대통령 지지율이 뭐 70%대에서 45%까지 쭉 빠졌으니까 굉장히 위기가 있죠. 그래서 그 가장 큰 게 부동산이라고 보고요. 이 부동산 해결 못하면 정권 재창출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뭐 다른 문제긴 하지만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는 게 시장에는 그 어떤 심리적인 시그널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난 보거든요. 예. 사실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뭐 어떤 이유에서건 급해져서 뭐 밀어붙이고 있는 거는 뭐 나중에 이게 어떤 식의 또 결과가 나올지 사실 몰라요. 사실은 이제 이 제도가 안착이 돼서 뭐 어느 정도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요새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다 보면 통합당이 오늘도 뭐 그냥 나갔다면서요. 네. 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 없잖아요. 워낙 뭐 지금 상임위원장도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총선에 네. 진 게 뭔지 네. 역사적인 대패가 뭔지 이제 뼈저리게 네. 요새 말로 뼈를 때리게 느끼고 있죠. 그래서 그 정치가 선거에 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정권을 뺏기는 게 뭔지 국회에서 대패해서 소수당으로 전락한 게 뭔지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통합당으로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다고 지금 장애로 나갈 수도 없어요. 장애투쟁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 태극기 부대들과 손에 손잡고 어느 목사님하고 손에 손잡고 뭐 그래서 광화문에 가서 뭐 대통령한테 뭐 빨갱이라고 이렇게 하고 장애투쟁 하면서 신났죠. 신나게 속 시원하겠지만 결국 졌잖아요. 국민들이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로 나갈 수도 없고 결국 그렇다고 물리력으로 지금 막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고민이 많죠.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고 지금 그 내부에서도 그래요. 장애투쟁 얘기를 좀 하다가 이 지금 폭우에 피해 그렇죠. 이렇게 많이 나고 네, 코로나는 죄송합니다. 코로나19. 네. 아재다운 발언. 코로나가 이렇게 도는데 무슨 장애투쟁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스럽죠. 잘못하면 4년 내내 이렇게 당할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되나 봐야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뭐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이기면 이제 대선까지도 좀 해볼만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부동산이 급하니까 이거는 좀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 왜냐하면 180석이나 만들어줬는데 그거 뭐 하고 있냐 이런 비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욕을 먹더라도 독선, 독주, 독재한다는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하자. 이게 지지자들한테 무능하다고 비난받는 것보다 낫다. 네. 그렇지만 이게 끝나면 정기국회 이후부터 이렇게 못할 것이다. 어차피 야당과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 서울시장 4월 보궐선거 있잖아요. 보궐선거 있고 부산시장도 이게 둘 다 민주당이 다 성추행 의혹으로 시장이 유고되고 시장이 사퇴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한테 굉장히 불리한 게 자꾸 나오는 게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서울에서 통합당이 이겼어요. 거의 한 40 몇 주 만에 이겼다는 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1.8%포인트 정도 이겼다. 오늘도 뭐 그런 조사 가지고 ITN 리얼미터 조사에서 나왔는데 이런 조사들이 트렌드가 이렇게 생기면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또 여기서 뭐가 하나 있냐면 서울시장이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때문에 지금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서 지지율이 빠진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묘한 게 행정수도 문제가 있어요. 행정수도 문제가 전국 지지율로 보면 찬성이 그래도 높은 여론조사가 많은데 서울 시민들 조사에서 반대가 더 많은 걸로 나오는 조사들이 자꾸 나와요. 서울 시민들이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행정도시 완성 추진단 단장이 우원식 의원이에요. 서울시 출신 의원이죠. 그리고 서울시가 이게 뭐 발전이 더 더뎌지거나 서울시가 공동화되는 게 아니다. 경제 수도로 뉴욕처럼 계속 발전할 거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계획을 내겠다고 얘기하는데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 이게 여론이 좀 싸하게 묘하게 이런 게 있죠. 거기에 박원순 시장 사건까지 겹쳐서 만약에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게 민주당이 지금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지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그거를 캐치한 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행정수 이전하겠다는 거 서울시장 선거에 공약으로 내라. 심판받아라 이렇게 치고 나오잖아요. 물론 이게 회피작전이기도 해요. 네. 지금 통합당도 이거를 반대하기 어려워요. 그 지방 충청도, 영남, 뭐 호남 이런 쪽에 그 지방 쪽 지방 본권, 지방 피폐화, 지방 공동화를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내치면 통합당이 대선에서 어려울 수 있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서울 시민들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약간 진퇴양난 어려운 국면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의문이긴 했어요. 김태형 원내대표가 이제 행정수도 이슈를 꺼내는 게 사실 되게 복잡하게 굴러갈 것 같긴 한데 이걸 왜 꺼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부동산 이슈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이 이슈가 비원이죠. 일종의 노무현 전 대통령, 고 전 노무현 대통령의 그 비원인데 그리고 특히 지방 분권, 그다음에 지방의 공동화, 수도권이 지금 결정적으로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절반을 넘어갔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게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절반을 넘어가면 돌이키기 어렵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공감대가 있죠. 특히 서울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 국가의 큰 미래를 위해서는 서울 집중을 더 이상 놔두면 전 세계 사실 우리나라 같이 강력하게 서울에 집중된 나라가 없죠. 한국이 유일합니다. 네. 다른 데에서 수도권에 집중을 해도 30% 넘는 나라도 쉽지 않고요. 뭐 일본 같은 나라도 도쿄권이 굉장히 크지만 오사카라는 큰 경제권이 서쪽에 또 하나 있죠. 뭐 이런저런 걸 생각할 때 국가 백년대계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내 깊은 뿌리 깊은 그런 신념일까? 뭐 비원일까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데다 부동산 이슈가 터지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다는데 한 60% 넘게 찬성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그래서 이걸 꺼내자 뭐 이렇게 됐다는 뒷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어쨌든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야당이 반대하면 굉장히 무리하고요. 예. 지금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야가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법을 만들어서 국회 청와대가 옮겨가는 법을 만든 다음에 누군가가 반드시 100% 위헌 소송을 내면 그때 헌재에 가서 다시 판단을 받으면 16년 전하고는 세월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위헌이 안 될 거다라는 것하고 안 되면은 오늘 그 이낙연 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자. 그래서 투트랙으로 같이 하자. 그래서 국민투표에서 그 헌재 결정회 때 보면 국민투표 등 전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결여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꼭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되면 그거는 위헌 시비를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때 물어보자. 국민투표 같이 해서 이런 투트랙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야가 상당 수준의 합의를 하고 다음에 국민의 의사를 묻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거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 세종시에 근데 뭐 청와대랑 국회가 다 갈 수 있는 땅은 있는 거죠? 땅이 그러면? 있다 그럽니다. 거기에 네. 지금 원래 그 통합당도 국회 분원 네네. 제2국회를 거기에 만들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그 컨센서스 합의나 뭐 정식한 합의는 아니지만 동감이 있어요. 충청권의 여론도 생각하고 또 충청권 여론도 생각하고 사실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죠. 불편하잖아요. 네. 세종시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카톡 과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카톡 네, 과장. 카톡과장 뭐 그런 네. 얘기도 네. 길거리 국장 이런 얘기 길거리 하는데 국장도 있고. 네. 그래서 국회 분원 만들자는 것까지는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나 통합당 내도 공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국회 분원 만들 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청와대 제2분감 만들 땅이 있는데 거기를 다 하면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 전체하고 청와대가 들어갈 만한 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민주당 그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오늘 거기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호흡회가 너무 심해서 그렇죠. 수재 때문에 그건 연기했다 그러죠. 우선순위에서 되게 밀린 네네. 것 같네요. 그 요새 또 뭐야 전세 소멸 논쟁 네. 뭐 이런 네네, 얘기가 윤희숙 있는데 의원이 네. 꺼낸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막 떨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한 5분 가까이 이제 발언을 하는데 네. 사실 이게 정치권에 굉장히 그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발언이 윤희숙 어떠세요? 의원이 아주 발빠르게 논란거리 된 이슈를 잘 던졌어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은 초선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그 대비를 멋지게 한 거죠. 개인 입장으로. 근데 전세가 과연 없어질까? 그 반론도 많아요. 물론 윤희숙 의원 주장은 정부가 임대업자들 집 가진 사람들 너무 괴롭혀서 2년 4년 뒤 지나면 다 월세로 돌리거나 그 뭐 가족이 들어와 살거나 해서 전세 싹 사라지고 그러면 비싼 월세 내고 전 국민이 고생할 거다라는 주장인데 과연 그러느냐? 지금 전세를 주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도 월세가 소득이 더 좋잖아요. 수익이 전세 받아가지고 은행에 갖다 줘봐야 별로 워낙 이자가 이자가 나쁘니까 없으니까 돈이 별로 전세를 없어요. 이거 네. 그러면 다 월세 되는데 그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네, 갭 투자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 다 뭐 그렇지만 월급장애들 집 살 때 전세 끼고 집 사가지고 자기는 그 전세 가지고 좀 싼 집에 살다가 돈 모아서 그 전세금 갖고 대출금 갖고 그 집에 들어가고 이런 게 집 사는 사실은 그 노하우잖아요. 사다리.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전세를 돌리는 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세 물량이 다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약간 그 월세 전세에 민감한 국민들에서 좀 너무 공포 마케팅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공포 마케팅인데 그래도 이제 윤희숙 의원이 평가를 받는 건 어쨌든 민주당의 민감한 부분을 차분하게 그렇죠. 찔렀어요. 그래서 큰 소리 안 치고 소리 안 지르고 장애 집회 안 하고 육두문자 안 쓰고 잘 아프게 공격을 했다 그래서 네. 야당 의원으로선 칭찬을 받는데 사실은 야당 의원이 저렇게 하는 게 정석이죠. 근데 그동안 야당 의원들이 너무 장애투쟁, 육탄전 뭐 그 큰 맞습니다. 소리치기 이런 걸 네, 많이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칭찬받는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오늘 그 황희진 기자님은 여기까지 저희가 모시는 걸로 하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보 때문에,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큐시트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폭우 소식의 모든 부분을 할애해서 여러분께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피해 네.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피해 상황 앞서 제가 뭐 가평 뭐 상황 말씀드렸는데 오늘 평택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네. 평택에서 그 반도체 장비의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그 공장 뒤에 있는 산에서 토사가 쓸려 내려오면서 4명이 매몰돼 있는데 나중에 3명이 이제 구조되는데 숨졌고 1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한번 영상을 한번 저희가 준비한 걸 보시죠.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게 이제 현장 접근이 사실 어려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네. 이제 공장에 있는 저 천막으로 된 그 건물 안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저 뒤에 뒤쪽이 지금 다 무너진 함몰이 거죠. 됐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쪽에 벽돌로 옹벽을 쌓아놓긴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비가 많이 오니까 저 벽돌이 아무런 기능을 못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안타깝게 3분이 숨졌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이번 주말부터 해가지고 충북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어요. 충북 지역에서만 뭐 4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이 됐는데 물론 이제 수도권 피해가 더 크긴 해요, 현재까지. 왜냐면은
앞으로 계속 이제 그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나오면 아마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네. 그 충주의 한 사찰에서는 불상이 하나가 넘어졌대요. 물론 인명피해랑 비교할 수 없는 뭐 경미한 거긴 하지만 예. 비가 많이 와도 불상이 넘어진 적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관련된 사진을 한번 갖고 왔나 보시네요. 네. 아, 저게 지금 가운데 이렇게 네네. 불상이 넘어진 불상이 넘어져 모습입니다. 있고 지금 뭐 다 쓸려 내려갔죠. 그래서 예. 뭐 하고 있는데 이제 저렇게 넘어져 있습니다. 불상이. 저 불상이 15m짜리라고 그래요. 무게가 무려 13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135톤인데 그러니까 집안이 불상을 세우는 그 집안이 무너지면서 이제 불상이 쓰러진 건데요. 저희가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가서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왔는데 네. 사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산사태라는 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그쳐도 비가 그쳤다고 산사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나 흙에서 이제 물을 머금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아마 그 산사태 경계 경보가 아마 내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가 내렸어도 당분간은 그런 위험한 데를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특히 충북 지역은 뭐 산사태 그다음에 토사 유실로 이제 그 농민들 피해가 컸는데 제가 어제 나갔던 리포트 중에서 그 동물이 피해를 입은 걸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심각하더라고요. 영상 한번 보시죠. 예. 네. 충북에는 시간당 최대 80mm에 육박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진흙을 뒤집어 쓴 닭들이 밖에 휩쓸려 나와 있습니다. 양계장 뒤편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거대한 토사가 물줄기와 함께 쏟아지면서 덮친 겁니다. 주인은 순식간에 무려 닭 7만 마리를 잃었습니다. 계곡같이 내려오더라고요. 닭도 내려가고 속에 묻혀있고 뭐 지금 뭐 난리. 경기도 용인시 백안면 하천을 가득 채운 흙탕물이 바로 옆 마을을 덮쳤습니다. 다세대 주택 앞에 줄지어 주차된 차량들은 모두 물에 잠겼고 축사에 있던 소들도 물난리에 피해를 봤습니다. 산비탈에 있는 충북 충주 앙성면의 한 축사입니다. 지붕과 철제 기둥이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고 무너진 축사 구석에는 새끼 염소 한 마리가 진흙을 뒤집어 쓴 채 몸을 떨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조그만 주택도 완전히 주저앉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이곳 염소 축사를 덮치면서 축사 절반 이상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 충격으로 가스 폭발까지 발생했습니다. 염소가 흙을 이렇게 네. 뒤집어 쏘는 모습이 참 안타깝네요. 사실 뭐 저런 상황에서는 동물 챙기기 쉽지 않죠. 근데 네. 저게 다 이제 농민들이 굉장히 아끼면서 키워온 어떤 동물들인데 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낮에 있었던 소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림픽대로가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분만 통제되는데 지금은 이제 뚫렸습니다. 6시 좀 넘어서 뚫렸는데 관련 영상은 제가 또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쪽인데 거기서 지금 이제 경찰이 왔고 지금 차를 우회시키고 있죠. 네. 그 목동 아파트 쪽으로 우회시키는 모습이고 동작대교 부근은 지금 뭐 다 차가 이제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벌어진 상황을 좀 이따 보시겠지만 지금 팔당댐에서 계속 방류하면서 한강 수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겠지만 올림픽 일부가 지금 좀 잠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사건 이후에 이제 부분 통제했는데 다행히 6시쯤부터는 네.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재개됐고 현장에 지금 잠수교 상황이 좀 궁금해서 제가 현장에 중계차 준비하고 있는 신재용 기자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지만. 네. 잠깐만요. 한번 전화해보고 안 받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당초 오늘 사실 장마가 그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이게 13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네네. 역대 가장 긴 장마가 될 거라고 합니다. 부디 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신재용 기자. 예. 지금 저 라이브 중인데 지금 잠수교 상황하고 올림픽대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예,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올림픽대로 위인데요. 바로 뒤로 이제 잠수교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5m 앞 정도 지점까지 지금 반포 한강공원이 차도와 보행로가 모두
흙탕물에 잠겨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시각 잠수교의 수위는 8.29m입니다. 한 오후 4시 정도까지는 계속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때 8.79m까지 기록했었는데 4시간 정도 지난 지금은 한 0.5m 정도 낮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통행 제한 기준인 6.2m는 훌쩍 넘긴 상태인데요. 오후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예. 그 하여튼 중기사 타시고 나중에 다시 참여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기상청은 13일까지 장마가 계속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부디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계속 좀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남은 소식은 본방에서 확인하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